자, 지급명세서 및 기타 제출 서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재는 27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이 끝나고 나면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지급명세서에 대한 규정들을 한번 보면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에 다음 연도에 2월 말이나 3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계속사업자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2월 말까지,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휴업자나 폐업자의 경우에는 휴업일이나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특히 휴폐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하는 경우들이, 늦게 제출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가산세 부분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4분기 거는 2월 말까지 제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 2월 말에 제출해야 될 부분과 3월 10일 날까지 제출해야 되는 부분 주의하셔야 되겠죠. 제출 방법은 전산 제출이 원칙입니다. 전자신고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제출 시에는 가산세가 1% 부과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정세법에서 우리 2% 적용되던 부분들이 1%로 완화되긴 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0.5%의 산출세, 0.5%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합니다. 우리 교재의 참고 자료에 보면 소득구분 착오로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이 됩니다. 착오로 원천징수 의무자와 소득자 명의를 잘못 기재해서 원천징수해서 신고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급명세서는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제출해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기타 제출 서류입니다. 의료비 지급명세서는 우리 연말정산 할 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부분이 있다면 연말정산 관련되는 서류를 제출하실 때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게 있다면 기부금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 같이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80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입니다. 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먼저 조회를 합니다. 일괄해서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하고 전체 사원에 대해서 마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마감해서 이 자료를 제출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조회해서 마감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자, 요 원천징수 영수증을 우리 지급명세서 전자신고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메뉴를 통해서 전자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전자 제출하실 때 보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퇴직소득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로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은 1번 선택하셔갖고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면 이때 기부금과 의료비 지급명세서는 함께 제출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은 사업 기타 사회보험 쪽의 내용이 있죠. 그래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연간 직계표가 있습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서 이 부분도 조회를 하실 때 신고 기준을 지급 연월, 귀속 연월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귀속 연월을 선택을 하시는 게 편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조회를 하신 다음에 마감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기타 소득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고 기준에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1월부터 12월까지 선택하신 다음에 마감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자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되는 부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마감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전체 마감을 하신 다음에 전자신고 쪽에 가서 직업명세서 전자신고 부분에 있어서 전산매체 구분 쪽에 가서 퇴직소득이 있다면 퇴직소득 관련되는 부분 제출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퇴직소득이 있는 부분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업소득이 있다, 기타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기타소득과 관련되는 부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별로 전자신고 파일을 변환한 다음에 제작하신 다음에 제출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회사가 직업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 대상 소득이 어떤 게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관리가 어렵다라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 같은 경우에는 모든 회사들이 다 발생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놓칠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나 퇴직소득, 이자 배당소득 뭐 이런 부분들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어쩌다 한번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일괄 관리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는 근로소득 탭에 세무신고 서류에 원천신고 검토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천신고 검토표를 클릭하게 되면 급여자료 입력이라고 해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급여에 대한 자료와 퇴사자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계속근로자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통해서 직업명세서 제출해야 될 거고요. 퇴사자에 대한 직업명세서 제출 정보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일용, 사업, 기타 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용에 대한 부분도 7월달과 6월달에 일용근로소득이 있었고요. 4월달 사업소득이 있었고 퇴직소득이 있고 기타소득이 있고 이자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득별로 전부 다 직업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발생되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부분을 원천신고 검토표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한눈에 확인하시면서 직업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게 되면 직업명세서 제출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 직업명세서 제출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무사랑 프로를 이용해서 연말정산하는 과정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은 중요한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기타 내용들은 제가 첨부해드린 교재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기타 연말정산 관련되는 교재들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운 날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